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 핵심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절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죠. 판매 목적 아니고 투자 목적 아니에요. 어떠할 목적이다. 그렇죠. 사용할 목적이 됩니다. 유형자산의 종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 할인 등, 매입 환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는 거죠. 외부 구입했을 때 매입 금액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하시면 돼요. 부대비용엔 뭐가 있다?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번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번 설치비, 4번 설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5번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여기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번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지는 거죠. 단 장비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취득원가가 아닌 예, 여기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세액, 시계 뭐 이렇게 기억할까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시계라고 하고요. 단기 비용이에요. 그 밑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선전비, 단기 비용. 세 번째,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직원 교육 훈련 시켜야 되겠죠. 직원 교육 훈련비, 단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관접 원가, 단기 비용이죠. 자가 건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가 건설하는 유형 자산 뭐다?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된, 투입된 재료비, 무무비, 경비 등의 발생액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집계하였다가 완료되었을 때 건물 등 유형 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 차입원가, 이 뭐죠?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왔다.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자본화 요건을 만족했으면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또는 무상취득,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대변에 자산 수중이 영업의 수익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일괄 구입했을 때 원칙 유형 자산들의 공정가치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건물 철거 시 반가로 1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다. 그때에는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비용,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 폐물의 매각 수익은 차감하고 이 철거 관련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은 모두 토지 구입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어디 원가? 그렇죠. 토지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밑에 반가로 2번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 후 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상하고 또 철거 비용도 역시 전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국공채 강제 매입, 특히 차량 운반구 매입했을 때 강제적으로
지역개발 공채 등 공채 매입했을 때가 시험에 나오죠.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 사온 금액이 100원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해당 공차를 따로 매입한다면 지급하는 시가, 시장 가격, 이게 만약에 50원이다. 그러면 매입 금액 100원과 시가 50원의 차이, 50원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되는 거죠.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때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뭐다? 그렇죠. 여기는 장부가액, 장부금액이 되어집니다. 취득 후 추가적 지출 발생 효과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뭘까?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의 증대, 내용 연수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을 의미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예요. 원상 회복, 수선 유지,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예시 읽어보시고, 취득 후 지출을 잘못 계산 시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객관식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중요하죠.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대상 금액, 비용 배분해야 될 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예상 사용 기간, 수익 창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상 사용 기간 동안 수익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용 배분 절차,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 되어지고, 감가상각은 회계처리 언제 한다? 그렇죠.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에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방법은 간접법, 간접법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 되어집니다. 감가상각 계산 방법,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수익 창출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는 절차가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정률법은 곱해주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곱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지는데, 곱해지는 금액은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후의 금액, 이 금액이 뭐죠? 기초장부 금액.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정률 곱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겠죠. 앞에 곱해지는 대상이 줄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매기 감소해. 그렇죠?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 금액 곱하기 분모는 내용연수 합계죠. 내용연수가 4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내용연수가 5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분자는 자녀 내용연수. 이 비율로서 비용 배분하는 게 연수합계법이 되어집니다. 쭉 보시면 되고, 생산량 비례법도 여기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비율이 분모는 추정, 총 생산량분의 분자는 실제 생산량 비율로 비용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체가법, 미상각잔액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죠.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이 내용연수분의 1이야. 여기에 2배예요. 내용연수의
내용 요소분의 2니까 2배니까 이중체감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 삼각비가 점차 주는 게 가속, 삼각법 또는 체감, 잔해법이라고 해요. 이 가속, 삼각법에는 뭐가 있다?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폐기 예정 자산, 투자 목적의 투자 부동산,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이것도 아셔야 되고, 유형자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사용이 끝났어. 그때는 처분, 제거하시는 거죠. 그때는 처분 시점에서 처분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제거해요. 1단계, 2단계. 처분 금액만큼 돈 들어오겠죠. 3단계,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실현 손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영업 외의 손익이에요. 영업의 손익 항목이 됩니다. 객관식